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라고 이제 시킬 텐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세 점을 이용해서 AB의 거리를 구해봐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BC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냥 선분 AB의 길이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 선분의 양 끝점에 x좌표와 x좌표를 뺀 거에 제곱 x좌표 빼기 x좌표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빼기 y좌표의 이제 제곱의 하더에 제곱권을 씌우면은 우리가 이제 선분의 길이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좌표 표면에 있는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선분의 길이를 마치 직각삼각형의 한 빗변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제 밑변과 높이를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로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선분의 길이인 걸로 또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걸로 이제 배웠었던 걸 이용해서 그대로 저식에서 이제 A 값 구하고 BC 길이를 새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이제 선분 길이 구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 문제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277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표 2번이죠. 이제 대표 2번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점에서부터 어떤 다른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 존재할 때 이제 특정한 그 위치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에서부터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P라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가 0이라서 X좌표를 미지수로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Q는 반대로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 0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예시로 우리 어떤 P에 있는 점이, P라는 점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위에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P라는 점은 X좌표부터 이제 미지수로 정해가지고 Y좌표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2a-1이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유제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나타내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A로 구하는 방정식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나 B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서로 똑같습니다. 자, 그럼 AP제곱, BP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자, 요걸 이용해서, 자, 이렇게, 뭐, 제곱근 기호는 이제 안 붙여도 되겠죠? 풀어지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A라는 점이 2,2였으니까, 2 여기다가 빼기 한다는 생각하면은 A 빼기 2제곱에다가 2의 제곱 더한 게 AP제곱인 거고, 여기다가 하면 여기 아니지. B가 왜냐면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마이너스 1,1과 여기까지 거리니까 a 빼기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제곱, 0 빼기 마이너스 1, 1제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에 대한 1차 방정식 만들어서 이제 a 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 방식으로 aq의 거리와 bq의 거리가 같으니 거리가 같으면 제곱도 같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서 식을 또 한 차례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였죠? 2제곱 더하기 B만 2제곱. 뭐 빼는 순서는 상관없겠죠. 차이만 구해서 제곱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가 나와야 되는데 A로 적었어. 자, 그 다음에 0,B가 마이너스 1,1의 제곱 합이니까 1제곱, B만 1제곱.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하시면 이제 문제 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B가 각각 저기서 이제 구하시면 실제 1차 방정식이니까 계산 뭐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들도 나오냐면 외심 문제도 좀 나와요. 거기 있는 유제 2-3이나 대표 유형에 있는 거기 그 다음 쪽에 있는 그 유형 3번이 다 외심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럼 우리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는 그 점이 외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이 외심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외심 같은 거는
우리가 표현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흔히 책에서 이렇게 쓰죠. 이러는 거리가 같은 점. 뭐 이게 여러분들 열심히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동시에 이제 거기 책에 다 적혀져 있어요. 태표 3번 같은 데 보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근데 이 표현 쪽에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그러니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게 진짜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외심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기본 개념은. 그러니까 지금 2학년 2학기니까 조금 잘 기억이 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럼 우리가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해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다른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나머지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지나게 되는 구조니까, 자, 여기서 세 변이란 말이 두 변이라고 바뀌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 주의해서 수학상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외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저기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자, P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P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유제 1번이나 2번이나 대표 문제처럼 P가 X축 위에 있다, Y축에 있다, 어느 직선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P가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줌. 그래서 이제 P를 그냥 뭐 X, Y 또는 이제 A, B 뭐 이런 식으로 놉니다. X, Y 좌표를 둘 다 다른 미지수로 놓고, 그럼 이제 기본적인 논리, 자,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 이제 외심이니까 PA는 PB랑 같고 PC랑 같고, 그러니까 제곱한 게 서로 같겠죠? 자, 이런 식의 논리로 식을 세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3,3과 A, B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 A 빼기 3제곱, B 빼기 3제곱,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5, A 빼기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제곱, B 빼기 마오 제곱, PC 제곱은 이제 A 빼기 마오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3제곱이요. 자, 마이너스 5,3을 지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제곱 다 더한 게 서로 같다. 그런데 이거 전개 보면 전개한 거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개한 게 다 써봐야 여기 어느 세식에도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다 똑같이 들어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1차 연립방정식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전개할 때부터 벌써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B, 이렇게 1차항만 딱 끄집어내는 거야. 1차항하고 상수항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B, 3, 3은 3제곱 더하면 이제 9, 9, 18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저거, 여기서 함부로 6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B제곱 이렇게 없애지고, 이제 2A, 마이너스 10B.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정수면은 나중에 한 번에 2로 딱 나눈다, 또. 근데 이제 상수항 합이 2의 배수가 안 될 수가 있어서, 뭐 그런 게 불편한 사람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 계산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5, 25에 3, 3, 9도에서 34. 이렇게 다 쓰고, 그냥 다 2로 골고루 나누셔도 상관없겠죠. 여기서는 어차피 뭐 상수항도 다 짝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짝수니까 이제 상관없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이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들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외신 문제는 가장 이제 조금 이런 모양으로 식을 잡아서 푸는 거를 제일 추천해 드리고요. 뭐 이렇게 해서 풀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278쪽은 여기랑 풀이가 다 완벽하게 다 모든 문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78쪽은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9쪽으로 넘어와 봐요. 그러면 이제 79쪽 조금 적는 거 보고 넘어갈까요? 79쪽. 이제 79쪽은
이제 79쪽에 있는 대표 4번은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아니면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는 거 뭘로만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이 단원에서는 다 뭘로만 하냐면, 오로지 세변의 길이로만 하셔야 돼요. 세변의 길이로만 판단합니다. 보통 삼각형의 모양을 이제 결정하는 6요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세변과 세내각. 이렇게 합쳐서 6요소가 있다고 이제 F이 6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만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만 비교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곱한 값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네, 그 과정을 조금 보여줄 것인데, 자, 그럼 이제 대표 문제로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있는 0,0, A,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렇게 이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모양이냐? 라고 그랬으니까 삼각형의 세 변을 다 구해야지 뭐. 자, OA 길이, OB 길이, AB 길이를 각각 여기는 작은 AB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OA는 루트 씌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겠죠? 자, 그리고 OB는 여기 0에서부터 A 플러스 B까지의 차이의 제곱, A 플러스 B 제곱에서 그냥 여기 있는 이제 원점과의 거리니까 여기는 이제 점의 좌표에다가 B의 좌표의 제곱의 합을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B가 문제인데, 자, 여기 A, B하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인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 플러스 B에서 A 빼주고 여기서 요거 빼준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 여기 A 플러스 B에서 이제 A 빼면은 B 제곱 되는 거죠. X좌표 차이의 제곱이. 자,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은 이제 B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A가 제곱되거든. 그럼 잘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제곱근 안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제곱근 안에 있는 거 보면 여기랑 똑같아요. 맞죠? 이렇게만 해놓고 이등변만 딱 찾으면은 이제 망하는 거야. 자, 이등변만 찾으면 안 돼. 여기 OB 같은 경우는 더 정리가 가능하잖아. 자, 이거 정리하면 이것도 어떻게 되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전개해서 더해보면 A, B 항은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자, 여기, 자, 제곱근 안에 있는 거 비교해보면, 노란 거 더하면 요거 파란 거 나온 거 맞죠? 그쵸? 그럼 이거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잖아. 자,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한 선분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OB가 빗변이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문제 찍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잘 틀리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자로 좀 나와서 그렇지. 자, 푸는 방식이 이게 숫자로 바뀌더라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선분의 길이를 다 구해놓고 나서 우리가 제곱근 기호 밖으로 수를 안 끄집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세변의 길이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흔히 이제 세변의 길이만 판단할 때 여기서 세변의 길이의 제곱을 판단을 이용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세변의 길이의 제곱이 몇인데 둘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하나랑 같아지는 경우가 없나. 그런 걸 따지시면 됩니다. 거의 뭐 여기 유제 4-1 같은 경우는 보기에 둔각삼각형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수학상에서 나오는 삼각형 판단 문제는 뭐 그냥 이등변 아니면 직각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둔각삼각형이네 애각삼각형이네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드무니까 세변의 길이의 제곱을 비교해서 둘의 합이 나머지 하나랑 같아지는 거 없는지 잘 따져보시고, 그럼 여기 유제 4-2번도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유제 4-2번은 사실 이제 수학상을 가정한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 문제예요. 물론 수학상 지식을 이용을 해야지 좀 쉽기는 한데, 그 전에 있어서 그것보다 먼저 2학년 2학기 지식으로 풀어야 돼. 자, 무슨 소리 하고 싶냐면, 자, 0,2와 2,0과 그 다음에 원점을 연결하면 여기는 점 OAB라고 해야겠죠? 여기는 삼각형 OA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었네? 그럼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을 긋게 되면 우리가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잖아. 이건 기울기 일자리라고. 그럼 무조건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x축하고 이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무조건 45도. 그러면 내가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직각인 부분은 이렇게 45도짜리로 쪼갰다는 얘기는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는 얘기잖아. 이등변 삼각형으로 찌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자, 이런 식으로 점 하나 잡아서 이렇게 정삼각형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가 P라고 그랬나? C라고 그랬구나.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 자, 그럼 문제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정제 다 풀어서 이제 3학년 이제 평범 이렇게까지 이제 조금 밝혀낼 수 있으면 평범한 3학년 문제나 마찬가지인겨. 자, 그럼 이거 가지고 A의 값 구해보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 C에 좌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 C의 좌표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할 게, 여기는 CA의 길을 바로 구할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여기가 2니까, 자, 우리가 피타에 의하면 AB의 길이는 2 루트 2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반쪽이 났으니까 여기가 루트 2인 거 인정할 수 있나? 자, 요거 인정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루트 2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정삼각형도 y는 x 때문에 반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30, 60, 90 삼각형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꼭지각에서 수직 이등분선 그었으니까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 그었으니까 여기는 정삼각형도 반쪽이 났겠지? 그러니까 30, 60, 90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 루트 2로 보여야 돼. 자, 여기 가장 짧은 변의 2배가 빗변. 이것도 인정할 수 있나? 우리 30, 60, 90 삼각형에서 빗변과 가장 짧은 변의 길이의 비율은 1대2인 거 알고 있죠? 그거 이용하면 여기가 2루트 2야. 그럼 문제 다 풀었어. C가 A, A라며. 그럼 이제 A, A와 2, 0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인 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끝나죠 뭐.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뭐 후두두두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 이 정도만 스스스 해결하시면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특수한 모양의 삼각형이 좀 나올 때는 특히나 이제 유제 4-3번도 과연 APB라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일까 한번 모양 한번 그려보시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AB의 길이만 알아도 P의 좌표를 안 구해도 둘레 길이 구할 수 있어요. ABP가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pH 안 구해도 됩니다. 한번 머리 써보세요. 이거. 자,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그 다음에 36식 90 삼각형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 구한 거 봤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점사와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한 번 더 적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도형의 모양을 예측하고 이제 쓰임새에 맞는 공식이나 변의 길이비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80쪽은 조금 이제 추가로 좀 할 말들이 좀 많은데, 이제 280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또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선분의 제곱의 합을 이제 좀 구하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참, 나중에 이거 추가로적인 부분은 그냥 어드밴스드 할 때 알려줘야겠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이것 좀 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지금 대표 문제들이 또 그렇고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 다 뭐냐면은 자, 어떤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이 이제 최소일 때 이러면 이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자, 이론적인 거 먼저 좀 얘기를 다 할게요. 이론적인 거 알면은 그냥 마치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론적인 거 정리를 하자면, 자, 점 P가, 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니까 여기 있는 A, B의 수를 하나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 P의 그 X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자, 점 PH가 지 멋대로 이제 좌표 표면에 하나도 찍혀져 있는데, 점 A는 X1, Y1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점 B, X2, Y. 뭐 이거 헷갈리다고 만약에 중간에 좀 얘기해 주시면 이거 다 A, B, C, D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자, 뭐 안 헷갈리면 그냥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점 PH는 XY라고 하고 X1, Y1, YX2, Y가 A, B의 XY 좌표고 보통 이런 애들은 문제들에선 다 보통은 우리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쓰여져 있는 XY 좌표들이 다 어떤 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요거 지금 적는 건 하나도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건 안 쓰셔도 그냥 보기만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 AP제곱과 BP제곱의 합을 구하는 식을 작성을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거잖아. X좌표 빼기 X좌표, Y좌표 빼기 Y좌표를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 그러면 이제 BP의 제곱도 이렇게 식을 쓰겠지. 이렇게 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정리했을 때 XY에 대한 2차식이 두 개 더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XY끼리 곱해진 거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숫자가 없으니까 조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란 얘기지. 자, 뭐 이런 거를 지금 더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이런 걸 더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떠올릴 수 있냐면은 잘 봐봐. 자, 여기 x제곱 두 개 나오니까 2x제곱 나오고 y제곱 나오니까 2y제곱 나오면서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x에 대한 1차항들, y에 대한 1차항들이 더해지면서 몇 x제곱, 2x제곱 더하기 몇 x, 2y제곱 더하기 몇 y 이렇게 더해지고 상수항끼리 모여서 뭔가 정리가 될 거란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네 개의 식의 합은 xy에 대한 2차 식의 합으로 정리가 될 거고 걔네들의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제 2차 식의 최대 최소할 때 이런 꼴로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으로 만들고 뒤에 상수항이 나오면은 이 상수항이 이 식의 최소예요 라고 배웠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될 거니까 자, 이런 모양을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x제곱 하는데 자, 우리가 1차항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 x1에 x 곱한 거의 두 배인가 여기는 x1의 두 배와 그 다음에 x2의 두 배가 나와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여기 또 가로 좀 쳐야 되는데 중괄호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정리돼. 이제 상수항은 이제 맨 뒤에다 쓰려고 지금 안 쓴 거야.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 두 개를 딱 전개를 해가지고 자, 2차항과 1차항이 2x제곱과 2x1, 2x2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거를 다 이로 묶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겠어? 자, 여기서 자, 요놈을 이로 나눈 걸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생각 할 거 아니야. 요놈의 제곱꼴로 여기 모양을 변형하면서 뒤에 상수항에도 변화를 주겠죠? 무슨 말인지 괜찮나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y도 마찬가지야. y도 똑같아. 2y제곱 나오고 y1의 두 배, y2의 두 배가 y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되니까 걔네들도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고. 여기 중간에 안 쓴 부분은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뒤에 달라붙는 식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정리가 되겠죠.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i라고 i, x이라고 x 이런 게 정해질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식을 재성이 지금 보여주는 목적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세모에 뭔가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문제별로 달라질 거야. 뭔가 들어올 텐데, 이 세모라는 놈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다 0이 돼야 되잖아. 완전 제곱식이. 근데 그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y 값이 이제 뭐냐면 x가 여기 있는 x1과 x2의 합의 두 배야. 자, y가 y1과 y2의 합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여기 있는 이 세모에 해당하는 최소값이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분의 제곱의 최소값이 결정되는 조건 때문에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은 이와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자, 내가 선분의 x좌표와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거 선분의 뭐 구하는 거였을까? 이렇게 x좌표끼리 더한 거에 2로 나눈 거,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를 각각 새로운 xy라고 놓고 여기는 x, y를 구한다고 치면 요거 다 선분 A, B에 뭘 나타내는 식일까요? 두 글자로. 자,
이거 기억 안 나나? 좀 말씀들이 없으신데 요거야. 선분 A, B의 중점적인 좌표 구하는 식 아닐까? 자, 지금 중간 과정 지금 조금 길어져서 약간 정신이 혼미했다면 여기 결론만 아시면 돼. 결론만. 실제로는 자, 어쨌든 결론을 납득시켜야 되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긴 한 건데,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식으로 도출하면은 이제 최소값은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최소값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 조건을 물어볼 때도 좀 있거든요. 심화 문제들에서는. 그리고 최소 조건을 알아야 이제 제대로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전 A, B의 중점이 선분의 제곱의 합의 최소 조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분 여기는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뭐 그냥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처럼 이제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서 이제 구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소 조건은 자, 점 P가 A, B의 중점일 때죠. 자, 요거를 알고 있느냐가 이제 조금 이제 대표 5번이나 여기는 유제 5-3번 같은 거를 풀 때 이제 풀이의 질을 좀 좌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이제 문제가 풀리겠다. 그래서 이제 점 P하고 A, B의 중점의 관계가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찾게 되면은 이제 최소값 자체는 이제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P가 봐봐. P가 만약에 A, B의 중점이라는 전개하에서는 무슨 얘기가 가냐면 AP 길이하고 BP 길이 서로 달라 같아. 자, P가 A, B의 중점이 되면 AP 길이하고 BP 길이가 다를까? 같으죠? 같은 거 맞죠? 그럼 내가 AP제곱이나 BP제곱은 다른 거야?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은 내가 최소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거를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2차식 모양으로 정할까?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냥 내가 P가 A, B의 중점이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그냥 AP제곱이나 BP제곱이나 서로 똑같을 텐데 그 AP제곱의 2배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맞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풀다가 이제 시간 날리는 것보다 요거를 확실하게 조금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솔루션에 있는 말처럼 원래는 이렇게 이런 꼴로 식을 잡아가지고 자,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어떤 상수꼴로 정리를 하시는 게 원래는 정석이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하게 규칙이 늘 이렇다니까. 최소 조건이 선분의 양끝점이 중점이고 최소값은 여기 있는 AP가 AB 중점이 되면 AP제곱이나 BP제곱이 서로 같은 거니까 한쪽에 2배를 해주면은 최소값 나오고. 자, 여기까지 납득 안 되는 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저거. 외우셔도 돼. 실제로. 내가 어떤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최소 조건이 이거니까 최소값 이렇게 구한다. 자, 요 과정 모르고 그냥 외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개념이 이어지진 않거든요. 이제 정과 점사의 거리 공식에 이제 응용판이라서 자, 여기서 이제 또다시 확정되는 버전은 없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어드밴스드 문제 나올 때 얘기하겠지만 세선분의 제곱의 합도 있거든요. 그 세선분의 제곱의 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그때는 그때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은 이렇게 2차 함수의 이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단순하게 제곱이 없는 것들은요. 자, 여기서도 이제 P가 어느 직선 위에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우리가 어떤 선분의 합의 최소는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도형으로 구해요. 자, 이거 혹시나 이제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점 A하고 BH가 고정이 돼 있는데 자, 이렇게 P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둘이 더하는데 두 선분의 합의 최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P가 선분 A 위에 어느 한 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선분 A, B의 길이로 정해진다라는 거. 자, 요거까지 좀 추가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대표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선분 A, B의 중점 구하면 끝나니까
쌤이 뭐 풀이 과정 안 해도 되겠죠? 뭐 굳이 여기서 P를 XY로 해가지고 2차식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본인 공부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뭐 그거는 뭐 말리지는 않을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찾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대표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P에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어. 이제 뭐냐면은, 한번 봐봐. 이제 유제 5-1번 같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어. 유제 5-1번 한번 좌표평면에다 제대로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여기가 이제 점 A, 점 B죠. 이제 점 A는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범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를, 합의 최소를,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선분 AB 쫙 그은 다음에 중점을 찾을 건데, 자, 선분 AB 미리 그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Y축 위에 있는 점 P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 아무 제한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중점을 잘 때 찾겠지만, 여기는 이 중점이 실제로 Y축 위에 있을 리는 없잖아. 그치. 마이너스 1과 2의 합의 2분의 1이 벌써 0이 아니에요. 그쵸? 이제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만약에 P가 Y축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즉 P의 제한 조건이 없을 때는, 자, 여기에 찍히는 게 최소 조건인 건 맞는데, 자, P가 이렇게 Y축 위,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못 풀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P가 Y축 위에 있으면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말을 가지고 0, B라고 P의 좌표를 나타내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이 모양을 가지고 AP제곱 더하기 BP제곱에 관한 2차 함수식을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 그때 제곱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P의 제한 조건이 없으면 여기다 적어 놓을까? P의 제한 조건 없음, P가 어느 직선 위에 있다, 뭐 이런 말 없다는 의지. P의 제한 조건이 없으면, 자, 이렇게 이제 최소 조건과 최소값을 이제 이용해서 바로 푸실 수도 있지만, 자, 5-1번 같이 이제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으면, 이게 점의 좌표를 그 제한 조건이 맞게 나타내고, 얘네들은 실제로 XY에 대한, 여기 B에 대한 2차 함수식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5가 A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제곱, 그다음 B 빼기 5제곱, 더하기 BP제곱은 이렇게 하겠죠? 2,1이니까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식이, 자, 2제곱, 그 다음에 B-1제곱,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B의 값 구하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보면은 또 2B제곱 마이너스 6B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 조건을 또 구하게 되니까 여기는 B가 실제로는 또 미리 좀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최소 조건이 여기는 점 AB의 Y좌표 평균이에요. 뭐 이런 말이 좀 통속력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만 외울 거면 이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그냥 B에 대한 2차 함수 푼다라고 해도 문제 다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의 P에 대한 점의 위치에 제한 조건이 생기면 꼭 반드시요. 자, 이렇게 그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외분점은 이제 공식 쓰는 법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의 이제 문제의 조건을 그림에 나타내서 C라는 점의 정체성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보고 유제 6-1번처럼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뭐 외분하는 점,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문제에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대표 6번처럼 그냥 자 이런 것만 띡 알려주고 자 여기하고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CH를 구해봐봐 라고 시키지.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조건을 보면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자, C라는 점의 위치가 뭔지 모르니까 그거를 A, B라고 놓고 이거 점과 점 사이에 공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도 있냐면 유제 1-3번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문제 유제 1-3번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문제에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만약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 문제로 풀게 되면은 이제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뭐 선분 AB의 몇 배는 선분 BC의 몇 배입니다. 이런 모양은요, 어떤 두 수의 곱이 서로 똑같습니다. 이런 모양이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뭘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분 AB하고 선분 BC의 비율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비율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CH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C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선분 AB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연장선이니까 위에 B 쪽으로 연장될지 A 쪽으로 연장될지는 문제에 있는 말만으로는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연장선, 그러니까 선분 AB, 전 두 점 AB 사이가 아니라 A 또는 B의 바깥쪽에 C가 있다는 얘기인데, C가 여기 있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자, 이게 C가 이렇게 이쪽에 이제 있어야 되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A의 점의 X좌표가 -2고 B라는 점의 X좌표가 3이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찍어놨는데 C라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A의 이제 바깥쪽에 C가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의 X좌표가 음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C의 X좌표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보다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도 BC 대 AB의 비율을 나타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3대2. 자, 그러니까 이제 AB의 길이가 3일 때 BC의 길이는 2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놔주시면은 C가 AB의 바깥쪽이고 AB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C를 선분 AB에 대한 외분점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와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가 선분 AB를 기준으로 보면은 선분 AB의 5대2 외분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이 식을 그림 바꿔서 요거까지 뽑아낼 수 있냐 없냐가 외분점, 내분점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림이 먼저야, 그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에 해당하는 뭐 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외분점 또는 내분점 공식을 실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반드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내가 A, B, C가 차례대로 있다고 가정하면은 만약에 C가 외분점이라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렸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일 때 BC가 A니까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뭐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여기 B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C가 이제 A 플러스 B 대 A의 외분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기도 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뭐 굳이 이거는 A시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분 A, B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외분점이 되는 거고요. 이제 B라는 놈도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 문제에 따라서는 AC의 B 대 A 내분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어떤 두 점을 있는 선분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는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점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내서 그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니까 여기는 이 풀이를 그래도 조금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문제들을 다루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씻는 거는 이제 공식은 이제 실제로는 요거를 이제 자체를 밑에 적혀 있는 파란색 식을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항상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차피 내가 여기는 C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C의 X좌표도 구하고 Y좌표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선분 AB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순서를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선분 AB에 이제 AB 순서대로 나오고 있고 5대 2니까 A에서 떨어진 거리가 5고 B에서 떨어진 거리가 2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항상 이제 좌표를 먼저 쓰죠. 그다음에 비율을 쓰고요.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였고 B의 X좌표가 3이니까 자, X좌표만 먼저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는 Y좌표만 쓸 거예요. Y좌표가 뭐였지? 마이너스 1과 1이죠? 자, A, B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A, B, A, B 순서대로 쓴다는 느낌으로 얘 적어주고 비율 적어. 5대 2.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비주얼을 그냥 기억하시는 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나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X자로 곱합니다. 그럼 곱해서 내려와.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외분점이니까 외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여기서 빼줘야 돼. 자, 이거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 길이도 빼준 거를 분모에 적으면 돼요.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제 분모는 이제 둘 다 XY 좌표는 다 달라지지 않고 또 이것도 X자로 곱해. X자로 곱해서 1 곱하기 5 내려와. 마이너스 1 곱하기 2 내려와. 마이너스 2야 빼. 이렇게 빼. 그러면은 저기 이제 빼주면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점씨에 XY 좌표가 다 구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저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15, 19, 3분의 9. 그래서 이제 뭐 여기 XY 지표가 다 분수가 일단 나오긴 할 텐데 3분의 19 빼기 3분의 7 하면 다시 정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답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유제 6-2번하고 앞에 보면 유제 1-3번도 있거든요. 걔네들도 다 내분점, 외분점으로 해결해 주세요. 유제 1-3번도. 자, 그렇게 하셔야 이제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좀 그림 그려서 이제 풀어내고 항상 도형이 먼저니까 이쪽 파트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면 되냐면 이제 한 장 넘겨서 뭐 여기는 282쪽은 이제 방금 전에는 우리가 자 C가 이런 너희들이니까 점 A, B의 좌표를 이용해서 CH를 직접 구해봐라고 하는 거였다면은 이제 여기는 거꾸로 여기는 CH나 이런 걸 알려줄 테니까 여기 비율에 들어가는 미정계수의 범위나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라고 시키는 게 뭐 7번 문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7번 문제는 그냥 공식을 거꾸로 그냥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선분 AB를 T 대 이마 T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에 있습니다. 뭐 이랬으니까 자, 이제 좌표를 먼저 적는 거죠. 자, X좌표는 X좌표끼리 선분 A, B 순서대로 모아서 적고 선분 A, B, A와 B의 X좌표를 적은 거고요. 자, Y좌표 적고 그 다음에 B, T 대 이마 T, T 대 이마 T. 자, X자로 곱해줘요. 자, X자로 곱해서 이제 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T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4T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T요. 그럼 우리가 내분점을 둘이 그냥 더하면 되거든요. 그냥 더해주세요. 이렇게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율이 합쳐지면 무조건 2가 나와서 이제 분모는 이제 T가 삭제가 돼요. 이제 Y좌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T,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은 18 마이너스 9T. 자, 이렇게. XY좌표 다 구했죠? 이게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0보다 크면 되지라는 T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세우시면은 그 공통범위를 이용해서 이제 T의 값의 범위 구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 여기 뒤에 있는 유제들은 다 이것보다는 식이 조금 더 식은 더 간단한 문제들이 이어져 나오니까 이제 공식만 쭉 이용하는 거 이제 기억 떠올려서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뭐 전혀 풀 때 이상한 거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283쪽에 이제 8번도 좀 대표 문제 거기도 좀 보시면 좀 되는지 이제 요거 이제 유제 1번까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트로. 자, 거기 이제 대표 파일 보면은 이제 평행사변이라는 조건이 좀 나와요. 이제 내부 평행사변이 되는 4개 꼭지점 중에 한 2개인가 3개 정도는 알려주고 나머지 한 꼭지점은 위치가 어때야 되겠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이거나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성질을 배우는 거 이용해서 우리 흔히 평행사변형이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동을 한다는 말을 다르게 어떻게 바꾸냐면,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보통 수학상에서 풉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니까 여기 대각선이 되는 게 보나마나 AC하고 BD일 텐데, 그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합니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지. 근데 그게 지금 뭐가 된 거냐면 1, 마이너스 1,3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이제 식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1,3으로 일치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점 공식이라는 게 왜 보통 그렇잖아. 이제 중점 공식이라는 게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서 평균 내고 y좌표는 y좌표끼리 평균 내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1, 마이너스 1,3이 된다더라라고 해서 이제 A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BD도 마찬가지겠죠? 자, BD도 이제 똑같이 1, 마이너스 3의 합의 평균, 자, 1과 마이너스 3의 평균, 그 다음에 1과 C의 평균에서 X좌표와 Y좌표의 평균으로 이제 중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제 C의 값 여기서 나오고 AB의 합의 값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AB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A, B, C의 합을 구하는 데에는 충분히 문제 풀이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들은 대체로 이런 식의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X좌표끼리 비교하고 Y좌표끼리 비교해서 이제 방정식을 흔히 두 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이제 풀게 되는 문제들이 좀 일반적인데, 여기에 이제 마름모까지 좀 들어오게 되면 마름모는 이 평사 조건에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자, 평행사 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대각선의 수직이거나 아니면 두 변의 길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마름모였거든요. 평행사 변형에서. 자, 그래서 일단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건 평행사 변형의 성질 그대로 갖고 가는 거니까 별 다를 건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네 변의 길이 같다라고 할게요. 네 변의 길이가 일치. 자, 그래서 이제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일치해야지 마름모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x, y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의 의도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OA, BC가 마름모니까 뭐 그림 안 그려봐도 선분 OB의 중점, 첫 번째, 그리고 선분 AC 중점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이제 구하게 되면 0,0과 5,5의 중점은 자, 2분의 5,2분의 5겠죠? 평균 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AC 중점. 자, 그래서 여기는 우연치 않게도 이제 여기서 x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하나만 해도 저희가 요것만 해도 지금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신경 써서 문제를 더 만들면은 이제 내변의 길이가 일치한다는 조건까지 이용을 하셔야 어떤 한 점의 위치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이것만 하면 되겠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풀어주시고 한번 이제 8-3번도 뭐 추가 조건까지 좀 생각을 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문제 풀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표 9번 같이 무게중심은 우리 여기 공식 있기도 하지만 여기 세꼭지점에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내면 무게중심 x, y좌표 나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a, b, c 무게중심 구해봐라 라고 그러면은 그냥 x좌표 평균 구하면 돼. 그게 이제 무게중심 x좌표고 무게중심 y좌표 평균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세 점의 좌표를 다 합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또 y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마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X좌표 평균, Y좌표 평균. 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단순하게 공식을 외우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공식만 외우는 걸 저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그 유제 9-2번 같은 게 좀 나와요. 자, 이제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만 저격하려고 이제 9-2번 같은 게 나오는 거지. 아, 그리고 대표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ABC의 무게중심과 DEF의 무게중심이 같다라는 게 이제 문제 조건이니까 DEF의 무게중심 DEF대로 이제 식으로 나타내서 서로 비교하면 되겠죠?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자, 이제 9-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좌표만 구하는 거 저격하기 위해서 좀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 이것도 뭐 중학교 2학년 과정 제대로 공부했으면 자 여기 이렇게 선분 AB에 이렇게 중점이 M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제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는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AB의 중점의 좌표를 알려줬고요. 자 그리고 무게중심 알려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M의 좌표가 2,3이고 G가 1,1이면은 우리 흔히 무게중심에서는 우리가 다 세중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이런 성질이 있었던 걸 이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CM에 대해서는 M이 CM의 뭐라 되는 거죠? 2대1 내분점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우리는 G하고 M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C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거꾸로 자, G가 2대1 내분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깔끔해요. 이 그림을 보면 내가 구하는 점이 위치를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 위치를 알고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G하고 M을 이은 GM이라는 선분에 대해서 보면 C라는 점은 외분점이죠. 그러니까 GM 이렇게 읽으면은 G를 먼저 읽었죠 선생님이. 그럼 G에서 떨어진 거리가 두 칸이게 자 여기서 M에서 떨어진 거리는 이제 세 칸이거든. 자 그러니까 G에서 떨어진 거리가 2일 때 M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인 게 점 C의 역할이니까 얘네들의 자 GM이라는 선분의 2대3 외분점으로 읽히면 바로 한 번에 공식 잡아서 CH 구하겠죠. 항상 이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될 공식에 맞게 자, 말을 잡아주시면 저런 식으로 몇 대몇 내분점이니 외분점이니 이렇게 말 만들고 거기에 맞게 그냥 공식만 쓰시면 돼요. 예, 항상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푸는 것들을 먼저 이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그 책에 보면은 거기 솔루션 돼 있죠? 대표 9번 밑에. 뭐 책에 솔루션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 한번 보면 솔루션 그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1, 2, 3 있죠? 거기 3번이 완전 중요하거든요. 예, 3번은 딱 2단원 풀 때만, 2단원 풀 때 또는 2단원 시험 볼 때만 좀 외우고 있다가 이제 단원 지나가면 까먹으면 되는데 거기 일정한 비율로 내분한 세 점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이제 내분이라는 말에 뭐 밑에나 또는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것도 적어주세요. 외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변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한 점을 세 꼭지점을 하는 무게중심이나 외분하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무게중심이나 처음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자, 지금 요거 그 284쪽에 있는 솔루션 그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이제 일정한 비율로 이제 내분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외분이란 말로 바뀌더라도 또 이제 무게중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대표 이제 유제 9-3번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점이라는 것도 세변의 중점이라는 것도 세변의 길이의 비를 1대1로 내분한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제 9-3번에 있는 삼각형 ABC나 삼각형 DEF는 무게중심이 서로 어떨까? 다를까요? 유섭이 학생, 이 유제 9-3번에 있는 삼각형 두 개의 무게중심이 과연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거기 솔루션 3번에 의하면.
같아야 된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점도 1대1 내분점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뒤에서도 좀 나오는데, 어디 나오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여기 290쪽에 9번도 ABC 무게중심 좌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290쪽에 9번 보시면, 과연, 그러면 내가 여기서 PQR의 좌표를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다음에 ABC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점 ABC를 다 일일이 구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 10번 보시면 중선정리라고 돼 있을 텐데, 일단 중선정리는 거기 공식 정리가 돼 있기는 할 테니까, 자, 그냥 공식을 그냥 식으로 조금 외우지 마시고, 자, 이렇게 모양으로 조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보통 중선이라 그러면은 이제 한 꼭지점에서 다른 변의 중점까지, 마주보는 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분을 중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중선은요, 이제 중선하고 중선 때문에 쪼개지는 선분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짝꿍을 짓든 요놈하고 요놈 짝꿍을 짓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선이 출발하는 점에서 이제 만나는 삼각형의 두 변하고 이제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이제 중선의 제곱과 그 다음에 중선 때문에 쪼개지는 이런 비행 같은 거요. 자, 이렇게 이제 중선의 제곱과 단띵 때는 선분의 제곱의 합의 2배. 공식을 그냥 이렇게 말로 외우시면 돼요. 모양 보면서. 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은 두 변의 이제 교점에서 출발하는 중선과 그것 때문에 쪼개지는 선분의 제곱의 합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외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에다가 그대로 대표 10번의 이제 조건을 실어 볼게요. AB, AC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BC의 길이가 10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GM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G가 무게중심이고 그럼 GM이라는 선분은 반드시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저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니까 항상 여기 있는 이 GM의 길이를 이제 구할 때 AM의 길이를 먼저 구해서 2대1로 비례비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M의 길이가 5라서 그대로 조금 이거 이용해주면 요 공식 그대로 이용해주면 9제곱 더하기 7제곱은 5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AM제곱 더한 거에 아이고 이거 자 이렇게 이제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M 길이 구했어. 그러면 이제 AM 길이 가지고 GM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비례배분해서 3분의 1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차례를 이렇게 풀이 가지고 넘으면 되겠죠?